온유의 책장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합니다. 첫 책은 팡차오이라는 중국 칭화대 교수님의 나를 지켜낸다는 것이라는 책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인데 아쉽게도 지금은 절판된 상태입니다. 온유의 책장은 제가 감명 깊게 읽은 부분을 낭독하는 형식을 취할 것입니다. 제1강 수정, 고요히 앉아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힘. 고요해진 이후에야 편안해진다. 고요함, 정이 있어야만 소란스런 속세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여 안으로는 마음을 보고 밖으로는 외표를 볼 수 있다. 고요함이 있어야만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를 끊임없이 명확히 할 수 있고 세속의 유혹으로 인해 목표와 너무 멀리 유리되지 않을 수 있다. 차분한 인성과 마음은 길러지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결코 청정한 세계가 아니다. 우리는 온통 유혹으로 가득 찬 세계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부단하게 극복하고 부단하게 저항하고 부단하게 깊고 고요한 대나무 숲 속에 홀로 앉아있는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경지에 이르면 눈앞의 명리를 급하게 좇을 필요가 없고 아웅다웅 서로 다투는 경쟁을 할 필요도 없으며 저속하고 유치한 잡담도 필요치 않게 된다. 단지 자신에 대한 반성과 질문만 있을 뿐이다. 수신의 목적은 끊임없이 자신을 완벽하게 하는 데 있다. 이 복잡한 사회에서 자신의 정도를 지키고 자신의 완벽함과 인생의 높은 경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다. 만약 자신을 고요함 속에 몰입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자신을 돌이켜 자성하고 완성시킬 수 있겠는가? 내가 칭화대학교에서 개설한 육아경전 입문 과정에서는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5분간의 정좌 시간을 갖게 했습니다. 비록 5분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참가자들이 갖는 혜택은 잠옷 풍부했습니다. 고요한 뒤에야 능히 안정이 되며 안정된 뒤에야 능히 생각할 수 있고 깊이 사색한 뒤에야 능히 얻을 수 있다. 이는 육아경전 대학의 늠름한 선언으로 정, 안, 려, 득은 수양의 과정을 대표하는 용어입니다. 정자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하면 평소에 여러 가지 이유로 제쳐놓고 생각하지 않았거나 개의치 않은 듯 가장하며 회피했던 문제를 직시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문제를 제쳐두거나 잠시 자아에 대한 생각을 잊는 것은 언제나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루만 지나도 문제는 항상 다시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잠시 평안함을 찾느니 주체적으로 문제와 대면하여 직시하고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방법일 것입니다. 빠른 생활의 리듬에 묻혀 사는 오늘날에는 자신의 문제를 사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시간을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좌는 바로 이런 점을 보완하는 도구입니다. 수중에 지고 있는 일을 잠시 내던지고 고요한 마음으로 명상을 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자신에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시간, 이런 고요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좌할 때는 한 가닥 끈을 붙잡아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신에게 굳센 의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국 송대의 정이라는 사람의 근사록에는 마음이 고요해진 후에 만물을 보면 자연이 모두 봄의 생기를 가지게 된다라고 했고, 명대의 오여필은 강제집에서 가난 속에서도 마음은 가을물처럼 맑고 고요해진 마음은 봄바람처럼 부드럽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선인들은 정좌를 아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 수업 육아경전 입문 수강 학생의 글입니다. 정좌는 사람의 기질을 단련시킬 수도 있다.
혼란 속에서도 놀라지 않는 기질, 조용하고 침착한 기질, 담백하고 평온한 기질, 자아분석의 기질, 시비를 통찰하는 기질, 예지력이 뛰어난 기질. 이런 기질들은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질은 오로지 스스로 갈고 닦아야 하는 것으로 외부 세계와는 무관하다. 오늘날 조급증 문제를 토로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생활을 되돌아보고 자신도 이미 조금 전에 조급증에 감염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조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고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이고 특별히 시간을 내어 자아와 대면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안정은 영혼이 근본적으로 안녕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안정이 있어야 생명의 본질에 대해 깊이 있는 사색을 할 수 있고 그 요체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인들의 사상에 비추어 보면 정은 생명의 근본을 대표하고 동은 그 근본을 확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정좌는 실제로 우리를 생명의 본원 상태로 회귀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귀근왈정, 생명이 근본으로 돌아가야 고요함이 있다 라는 이치를 이야기했습니다. 동정과 우주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관계에서 출발하여 성인은 이것을 정함에 있어 중정과 인의로서 하고 고요함을 근본으로 한다라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주정이란 다시 말해 고요함을 생명의 근본으로 여긴다는 말입니다. 생명 본원의 각도에서 정자의 의의를 이해하면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페이지 29. 나 홀로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다. 정좌를 해도 머릿속에 떠다니는 혼란스럽고 잡스러운 상념을 제어할 수 없어 고민하는 사람을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쉬울 수는 없습니다. 이때에는 정좌를 하는 동안 마음을 살피기를 권합니다. 자신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통제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는 조용히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좌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도대체 어떤 욕망 혹은 어떤 생각이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 자신이 어떤 유혹 앞에 놓여 있는지, 어떤 시련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음과 영혼이 깨어나면 이후의 생활에서 똑같은 욕망이 다시금 솟아날 경우라 해도 더 이상 맹목적으로 거기에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격언련벽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고요함으로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고 마음을 가라앉힘으로써 들뜸을 제어할 수 있으며 관대함으로 편협함을 제어할 수 있고 느긋함으로 조급함을 제어할 수 있다. 이 글에 의하면 고요함이 생명력을 증강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좌는 겨냥하는 바가 분명해야 하고 의식적으로 정신을 집중하여 생각하는 심리활동입니다. 선인들은 정좌를 하고 몸은 죽은 고목나무와 같고 마음은 타고 남은 재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금기시했습니다. 정좌를 통해 마음속으로 정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합니다. 목석처럼 마냥 앉아만 있고 머리는 혼란 속에 빠져 있으면 정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정좌는 한가롭게 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문입니다.
자신의 결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금방 고치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결점을 내버려 두면 아주 골치 아픈 일이 초래될 수도 있습니다. 정자를 통할 때에야 우리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단박한 평온함이 있어야 이루는 바가 있고, 자신의 길에 비바람이 함께해야 탁월한 성취를 이룰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정좌는 다시 말해 결코 한가하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안으로 힘을 쓰는 과정입니다. 정자를 할 때 주관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신을 얼마나 잘 자제하는가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나아가 정자할 때 자신에 대한 주관적 필요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고, 때론 가장 기본적인 전제인 정심을 할 시간이 있는가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남송의 학자 이동은 정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주 풍부하다고 생각하여 하루의 절반은 독서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정자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통스럽게 안으로 힘을 쓰는 과정, 즉 정자는 홀로 있을 때에도 도리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몸가짐을 바로 하고 언행을 삼가하는 신독을 말합니다. 방 깊어 인적이 고요할 때에 홀로 앉아 마음을 들여다보면 비로소 망념이 사라지고 참된 마음만이 홀로 드러남을 알게 된다. 는 책은담의 말은 옛날 한 수행자가 정자의 체험을 통해 어느 순간 체득한 것을 정리한 글입니다. 밤이 되어 홀로 정자하며 자신을 대면한 때에야 비로소 자아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사물의 움직임을 보고 한가로움 속에서 사람들의 바쁨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는 이것이 세상의 시류에 따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바쁘게 움직이는 와중에서도 마음 한 조각을 빼내어 더 높은 위치에 올라 우리의 인생을 조망하면 외부 세상 때문에 쉽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자부심이 크고 승부욕이 강한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독특하고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속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깔보곤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런 생각은 그 자체로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독특하고 가치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이미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런 생각은 그 자체로 자신이 위대하다고 증명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이 만든 사유의 틀에서 벗어나 앞서 서술한 한계를 딛고 고개를 들어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 이때 비로소 고요함 속에서 사물의 움직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와중에도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며 타인의 행위를 분명하게 관찰하고 타인의 동기를 분석할 수 있으면 말로만 떠드는 언론에 좌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요함 속에서 사물의 움직임을 보고 한가함 속에서 사람들의 바쁨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쁜 와중에서도 한가로움을 취하고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고요함을 찾아 삶의 재미와 인생의 경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대의 풍랑이 가장 치열한 도시에서 날개를 활짝 펴고 날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개를 펴고 하늘을 향해 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바쁘고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마음을 고요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쉴 틈 없이 바쁜 세상에 훨씬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이고, 좌절을 겪고 타격을 받았을 때 심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 뛰어난 사람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좌할 때 추호의 나태함이나 태만함이 없이 오로지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매번 정좌하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일정한 목표를 갖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정좌할 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를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이 겪는 성격의 문제를 깊이 있게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의 어떠어떠한 문제 하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수신에 대해 말하자면 단지 정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좌가 없으면 결코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좌라는 습관을 유지한다면 분명 인생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로 야화에 나오는 다음 구절을 주의해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단박함 속에서 오래 지속되는 정을 나누고 고요함 속에서 생명의 영원함을 체험할 수 있다. 여명이 다가오고 태양이 다시 떠오를 때면 우리는 정좌를 통해 더욱 맑아진 머리와 충만한 열정으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1장 수정, 고요히 앉아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힘까지 읽었습니다.